자, 오늘의 주제는 등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 등산이 취미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들이 등산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등산에 그렇게 취미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후드티 입고 추리닝 입고 올라가도 진짜 앞산 뒷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북한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등산객이 무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40%나 늘었대요. 40%나요? 등산의 인기가 급 증가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산 저 산을 탐험하는 지정생존자 문경수 과학탐험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로봇들을 계속 구석구석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이 등산 열풍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달걀판처럼 산이 많은 데다가 부유해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유행이 이제 일어나기 전의 일이지만은 그 미국의 공영 방송 NPR에서 로스앤젤레스의 등산로를 가득 메우는 사람들이 한국 교포 2세, 3세라는 사실을 또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건 한국인의 등산 사랑은 DNA 각인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지금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거의 국토의 60%는 산인데 그쵸. 이 산들이 만들어진 그 시기가 거의 공룡이 살던 중생대에 많은 화산 활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화강암 지형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화강암 지형이 바람과 이렇게 비에 깎이면서 아주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지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산행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네, 특히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서울은 네.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고도 좋은 산에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차를 타고 나가거나 뭐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가야 산에 오를 수 있는데 역 자체 이름이 그냥 산 이름이에요. 청계산역 이런 거 있잖아요. 아차산역. 아차산역. 산 이름이에요 그냥. 미국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개미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1984년에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개념을 내놓았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 네, 바이오필리아가 이제 바이오가 생명이란 뜻이고 필리아가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 사랑에 대한 본성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멋지게 표현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나 유전자에 자연에 대한 애착이나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실험들 중에서도 이제 IAPS라고 여러 종류의 사진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가를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자연의 녹색을 보여주거나 말씀하신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때 부교감 신경이 더 자극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릴렉스하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고든 오리언스가 인간이 좋아하는 환경 조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이 바이오필리아랑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좋아하는 그 환경 조건이 탁 트인 곳입니다. 어허. 네, 탁 트여야만 먹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경쟁자를 이렇게 멀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뭔가 좀 두드러져서 정찰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봉우리나 산에 올라가면 보기가 쉽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수와 강이 있어야 됩니다. 호수와 네, 그래야만 물이나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환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탁 트인 데다가 지형적으로 두드러져 있고 물이 흐르는 곳. 그렇죠. 그냥 완전 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또 이 등산에 관련된 트렌드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레깅스나 요즘에 그 산행 갈 때 반바지 입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네, 패션. 그렇죠. 사실 진짜 그 레깅스가 이제 몸에 착 달라붙으니까 좀 편하기는 하거든요. 뭐 행동 제약도 적고. 과연 등산할 때도 과연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과학 전문 기자 피셜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다지 적합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이 아웃도어 의료와 그리고 레깅스의 소재가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디는지를 살펴봤는데 1제곱센티미터의 섬유가 아웃도어 의료의 경우에는 20kg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데 레깅스의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4.9kg의 압력밖에 견디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의료에 비해서 레깅스 소재가 4분의 1 정도 약한 거죠. 그럼 이 땀이 수증기가 돼서 배출이 돼야 우리 몸의 온도를 내려주는데 일반 옷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옷 안에 맺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이 안 되니까 피부에도 안 좋고요.
무엇보다도 그 땀이 가지고 있는 원래 효과,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산할 때 흐르는 땀을 배출해주는 이 투석 기능이 필수적으로 등산복에는 필요하고요. 또 산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또 안개나 이렇게 비에서 나오는 습기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수해주는 이런 방수 기능이 필요한데 등산복이 바로 이 투석 기능과 방수 기능을 상반되는 두 기능을 한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등산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능한가 봐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수증기나 물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물 분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크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땀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는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나 눈 같은 이런 입자가 큰 것들은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등산복 원단에 그런 통과할 수 없는 미세한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투습과 방수 기능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성 원단 요걸 입고 가야겠네요.